철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돈도 안 되고 머리 아픈 공부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철학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면 지혜의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의 왕이 돼서 이제 자기 자신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 자신에게 왕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은 영혼과 에고와 육체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경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내 자신을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남에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좀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큰 병이 안 걸리고 이렇게 자연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잔병, 뭐 감기라든가 뭐 체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암과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이거든요. 당뇨라든가 뭐 간 질환 이런 쪽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사망 원인인데 거의 요렇게만 해도 거의 한 60~70%를 차지하거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보험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상황은 병에 안 걸리는 상황이고, 두 번째 좋은 상황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는 상황이고, 세 번째 상황은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리고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 이제 병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이제 병에서 해방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병원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나라도 하나의 일종의 기업이고요. 근데 기업은 목적 자체가 뭐 세상의 평화, 뭐 국민의 안정,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그냥 매출이에요.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암 환자라든가 당뇨 환자, 뇌질환 환자 같은 이런 큰 병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VIP 고객이 오신 거예요. 대손님이 오셨고, 이제 저 사람을 잘 관리만 하면 이제 병원 매출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건강은 내 자신이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이런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돈도 잃지 않고 건강도 잃지 않고 또 병원이라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축구팀의 감독이라면 이번 주에 붙을 상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약점도 파악을 해서 우리 팀이 그 팀에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서 승리를 따낼지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세포나 이런 병들 같은 경우도 걔네들의 특징을 잘 알고 걔네들 약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암세포라는 건 뭐냐면 박테리아나 세균처럼 외부의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 세포, 일반 세포가 분열을 할 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잖아요. 이때 4개 중에 하나 정도가 암세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암세포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5,000개 정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도 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암세포들도 이제 그 진화 과정이 있어요. 성장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10억 개 정도가 모여서 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새끼들에 불과해요. 그런 새끼들이기 때문에 암세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역의 음양이치를 대립해서 보면 우리 몸에는 일반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NK 세포라고 있어요. 내추럴 킬러라고. 그런 류의 세포들이 있고 또 암세포가 있어요. 이 NK 세포는 뭐냐면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는 세포들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암세포나 세균 이런 것들은 이제 도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세포들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화를 시킨다거나 뭐 영양분을 옮긴다거나 뭐 피부 방어벽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때가 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고 일종의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능력을 다 소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런 게 없어요. 무한 번식을 합니다. 먹고 자고 썩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생존, 번식 이 두 가지만 무한대로 하고요. 얘네들은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사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이 대칭성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암세포나 세균,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대처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NK세포나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을 하나의 게임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옛날에 우리 그 세균맨 게임이라고 혹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게임판이 있고요. 장기랑 체스 같은 게임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검정색 있고 이렇게 흰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칸을 하나씩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검정색도 하나씩 차지하고, 그리고 상대를 차지하기도 하고 얘가 얘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흰색이 많으냐 흑색이 많으냐로 이 게임 자체가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와 NK세포는 세균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했어요. 성과가 좋았고 뭐 프로가 되었다거나 성적이 좋으면은 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병에 걸리는 것도 노력입니다. 수년, 수십 년의 노력에 걸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거를 노력을 그만두면은 병이 안 걸리는 거고, 노력을 계속 하시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도 10억 개가 모여서 1cm가 되려고 하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연이다,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주역은 사진법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양하고 양이 음하고, 음이 음하고 음이 양하고, 사실상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양할 때는 음이 최대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이 최대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이 원칙이 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이잖아요. 여기다가 대칭하는 거 있죠. 이 둘은 성격이 대칭하잖아요. 대칭하는 거를 이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양에다가 NK세포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암세포를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병에 왜 걸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동물을 보면 온열 동물이 있고 냉열 동물 있잖아요. 얘네들은 특징 자체가, 습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동물의 특징들처럼 NK세포, 암세포도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어떤 것들이 반대냐면 얘네들은요 따뜻한 곳에 살고요, 얘네들은 차가운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 살아야 번식이 잘 됩니다. 물 같은 경우는 NK세포는 알칼리성 물을 좋아하고요, 암세포는 산성물을 좋아해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반대죠. 공기 같은 경우에는 NK세포는 그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톤치드를 좋아하고요, 얘네들은 매연이나 뭐 담배연기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는 NK세포는 숙면해야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암세포는 불규칙한 수면에 취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 뭐냐면 이 NK세포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K세포가 우리 몸에 많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시에도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그럼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기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웃잖아요. 긍정적으로 만약에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음양시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얘네가 올라가면 얘네가 떨어지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시소 원리라고도 하죠. 얘도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되고요, 생명이 자라는데 환경이나 온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둘은 먹는 것도 정확하게 반대를 먹어요. 이쪽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요, 이쪽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요, 주로. 그리고 이쪽은 천일염을 먹고요, 그리고 이쪽은 정제된 소금을 먹어요. 가늘게 갈아서 만드는 그런 작은 소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요, 흑설탕 쪽을 먹고요, 이쪽은 흰설탕 쪽을 먹어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거의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 암세포의 주식이. 두유 쪽을 먹고요, 이쪽은 우유 쪽을 먹어요. 육류 중에도 하얀색 고기가 있고 빨간색 고기가 있잖아요. NK세포는 하얀색 고기를 먹고요, 이쪽은 붉은색 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세포들이 먹는 음식만 봐도 같은 음식인데도 반대의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음양 이치가 똑같죠. 내가 섬 하나를 샀습니다. 여기 주민이 한 10,000명 정도 살고요. 이 섬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도둑들이 자꾸 생겨요. 살인자라든가 도둑들, 뭐 성폭력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걔네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얘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을 100명 정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예산이 없어서 한 10명 정도를 경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름 활동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논리처럼 자기의 몸은 자신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관리하느냐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